안녕하십니까, 강동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뉴스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파이낸스 뉴스에서 1월 20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은 이래요. 법원, 임대사업자 최초 임대료 5% 룰 적용 안 받는다 하고 정부 해석 뒤집어 라고 나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임대주택이 많아져야지만 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될 거 아닙니까? 다 아파트, 비싼 아파트 짓기만 하면 그거 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공에서 하는 공공임대주택도 있지만, LH 등등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간업자들이 지어가지고 임대하게 하는 민간 건설 임대 주택도 있고, 또 민간이 기존의 주택들 사가지고 이제 임대를 주는 민간 매입 임대 주택도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 이 민간 임대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정한 인센티브도 주고, 뭐 세금 같은 경우 세제 혜택도 주고 하면서 이제 하려고 만든 법이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민특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법상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등록한 민간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그 이후에 최초로 계약하는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도 아니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민간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일단 등록하고 나면 세제 혜택이 있는 대신 장기간 4년, 8년 임대주택을 이제 임대를 해야 되고요. 자기가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고 이제 임대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료도 연 5%밖에, 그러니까 한 번 올릴 때마다 5%밖에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5% 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시행령상 5% 돼 있으니까 5%까지만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길게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도 한 번에 5%밖에 못 올리게 이제 이런 제약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를 사가지고 임대 주려고 그러는데, 민간 임대 사업자로 딱 이제 등록한 다음에 최초에부터 이 5%밖에 적용이 안 된다면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전세를 그 전에 2년 정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 2억이 줬다고 쳐요. 근데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고 전세값도 많이 오르니까 시세가 4억이 됐는데, 내가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바람에 5%밖에 못 올린다 그러면, 이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한 다음에 최초로 드리는 임차인한테는 전세 보증금 2억 1천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시세는 4억인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항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임대사업자는 이 임대료를 올릴 때 5% 내에서만 올릴 수 있는데, 다만 최초로 할 때는 시세에 맞게 맞춰라. 왜냐하면 제가 전세 보증금이 4억인데 제가 8억 부른다고 누가 들어오겠어요? 안 오지 않겠습니까? 시세 정도를 불러야지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시작할 때 스타팅 포인트, 최초의 임대료는 시세에 맞게 받고, 그 다음부터 4년, 8년, 10년 동안 이제 임대를 쭉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올리는 거는 5% 범위 내에서 올려라. 이런 취지로 법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주택 3법 이래가지고 나온 것 중에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택 임대차 갱신 청구권 있고 갱신 요구권도 있고, 갱신되고 나면 5% 내에서 올린다,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요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간 임대주택법, 민특법과 이제 주임법,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으로는 충돌이 없죠. 왜냐하면 5%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한 이후에 최초로 정하는 임대료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시세에 맞게 정할 수 있게 했던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기사에 나온 조항은 뭐냐면, 임대인이 원래는 임대를 주고 있다가 임대기간, 임차인이 임대하는 사이에 민간 임대사업자로 이제 등록을 한 거죠. 그러면 집에 사는 임차인은 주인이 그렇게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갱신을 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사는 사이에 주임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주임법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겼으니까 계약갱신 청구를 한 거죠, 이제. 하니까 그래 계약갱신 청구는 받아줄게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민특법상으로 민간 사업자,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한 이후 최초의 임대료는 시세에 맞게 할 수 있게 된 조항을 이용해서 시세대로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임차인이 나는 계약갱신 요구를 했고, 주임법상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할 때는 기존의 임대료보다 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나는 5%만 올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기는 시세가 얼마나 올라간지 안 나왔지만 아마도 몇십 프로 이상 올라갔겠죠, 임대료 시세가. 그러니까 임차인은 5%만 올려줄게. 그리고 임대인은 민특법상으로 나는 등록한 이후 최초의 그거는 시세대로 받겠다, 이게 나오는 거죠, 이제. 요게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해석을 할 때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해설서 이래가 쭉 나오는데, 할 때 이런 경우에도 5%까지만 올릴 수 있다라고 하고, 근거가 계약갱신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5%만 올리는 것도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이 경우도 계약갱신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니까 5%밖에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서, 그 마치 주임법이 민특법보다 더 이제
우선하는 특별법의 관계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뭐 이제 하급심 판결이겠죠. 법원에서 볼 때는 그렇진 않다. 민특법이 더 우선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초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최초로 정하는 임대료 같은 경우는 시세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정부 해석이 틀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부 해석은 유권 해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 유권 해석이 틀렸다 말하는데 유권 해석은 법원이 하는 게 유권 해석이에요. 법원이 정부의 해석 의견이 틀렸다, 뭐 정확히 하면 뒤집혔다 정도까지만 하는 게 맞는 워딩인 것 같고 이게 아마도 이게 항소가 되고 뭐 상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바뀔 수도 있고 유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법원 판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임법상으로 이제 그 하는 거는 5%만 이제 계약갱신 요구를 했을 때 5%만 증액이 되는 거는 한 번 갱신해서 사는 임차인이 그 전에 살았던 그 임대료와 너무 차이 나지 않게 그 비슷한 그 임대료 범위 내에서 한 기간 한 번 더 살 수 있게 권리를 주는 게 이제 주임법의 취지고 민간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자 등록한 이후에 최초의 임대료를 시세로 할 수 있는 거는 스타팅 포인트를 시세에 맞게 하고 그 다음부터 5%씩 적용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두 조항을 조화롭게 해석하려면 이런 상황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스타팅 포인트는 시세에 맞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 이제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맞기는 맞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 전체 체계에서 이제 틀리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임차인만 너무 보호할 수도 없죠. 임대인도 이제 적당히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시세대로 받는 게 그거는 불법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변화받을 일도 아니죠. 시세대로 받는 건데. 그리고 이 임대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5%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제 혜택 받는 대신 8년, 10년 동안 계속 시세와 완전 차이가 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이제 5%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계속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임대인한테 이제 불합리한 손해를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법원대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이런 문제가 있던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변호사 도움 받으셔가지고 소송을 하시면 아마 시세에 맞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그대로 그 금액을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안 나간다 그러면 명도 청구를 내보내는 이런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